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26년도 어떤 기업 통신직 지원할지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셨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에 메인 통신직 기업들이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공사부터 보겠습니다. 세문항이 같이 복원이 안 됐어요. 이제 난이도가 조금 이번에 있었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들이나 보기가 지엽적이었던 3개에 대해서는 복원이 좀 안 됐었고 47문제들 중에서 이렇게 분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통신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신 부분 그리고 전자회로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과거에 통신 위주로만 출제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여기만 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덜어 있었습니다. 뭐 조금 더 가자면은 요 정도까지 보고 가시는 거죠. 거기에 뭐 시노미 시스템 정도. 무선도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무선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저기 우리 600명, 700명 이렇게 많이 있는 카톡방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저희 운영방 말고 통신 관련해서 정보 주고받는 이런 카톡방들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무선 안 해도 된다. 내지 뭐 전자기학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어떠냐면요. 작지가 않습니다. 결코 작지가 않아요. 요거 외에 회로 이론에서 아웃문항, 완전히 회로 이론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전자가 아니라 회로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9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완전히 전자기학, 뭐 무선에서 전파 뭐 이런 걸로 조금 비벼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전자기학을 배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6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가 높았느냐? 회로는 높지 않았고요. 전자기학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정도가 이거 좀 킬러 문제다 싶은 게 출제가 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못 풀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고 1분 안에 풀기는 좀 빡셌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럼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몇 문제를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15문제를 버리고 가십니다. 굉장히 크죠. 저는 이렇게 출제가 돼 왔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모의고사도 그렇게 제작을 했고요. 했을 때 확실하게 안 해도 되는 것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어 파트입니다. 전달함수 같은 경우는 시노미 시스템에서 우리가 HT라든지 H오메가라든지 전환해가지고 접근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특성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은 제어를 출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한국수자원공사나 지역난방공사 특강을 할 때에만 다뤘었어요. 근데 인천국제공항공사에도 출제가 됐네요. 그러면 제어공학까지 저희가 공부를 다 해야 됩니까? 그거는 사실은 아니겠다. 비중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회로이론 전자기학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공항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한국공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 준비는요. 통신, 무선, 신호 시스템도 통신이죠. 통신, 무선, 전자회로를 베이스로예요. 이게 베이스로입니다. 그럼 14문항에 몇 문항까지 커버되나요? 7문항이니까 21문항. 확률까지도 나옵니다. 포화성 분포라 그러는데 뭐 PDF, CDF, Q 펑션, 에러 펑션 다 나옵니다. 한 문항까지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얼만큼 커버되는 거 여기 또 있네. 디지털 통신 정보 이론 요 6문항까지 더해주면은 27문항인가요? 절반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되시는 겁니다. 메인을 했을 때 공항이 절반 정도 커버가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드시 뭐까지 해주셔야 된다. 공항은 회로 이론과 전자기학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커리큘럼 안에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해야 공항이 준비된다라고 늘상 강조를 했던 거고요. 그럼 15문항까지 같이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커버 칠 수 있는 문제가 한 42문제 정도가 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50문항 중에서 42문항 정도를 건드릴 수 있다. 그 중에서 솔직히 수강생들 입장에서 수험생들 입장에서 좀 고난도인데 싶은 문항은 뭐 한 10%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은 못해도 또 실수하는 것까지 감안해도 30문항 정도는 맞출 수 있다 이거든요. 그게 딱 커트라인입니다. 이번에 저희 수강생 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 필기 합격을 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단단하게 평상시에도 잡고 가주셔야지 공항을 목표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제됐었던 문제를 한 서너 개 정도 가져왔어요. 유형이 저희가 이전 커리큘럼 또는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것과 유사하게 출제된 것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된 문제가 아니라 저희 모의고사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이진대칭 채널 문제 나왔었고요. 여기서는 조건부 확률 따져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었는데 전체 에러 확률 구하는 문제로 인국공에선 출제가 된 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BJT 주어주고 나서 이득 구해라 또는 뭐 여기 VC 구해라 아니면은 IC 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베타값 몇일 때 어떻게 되는지 구해라 이런 것들 BJT 해석하는 문제 자주 출제되어 왔었고 이번에도 출제되었습니다. 이번에 25년도 하반기 대비 47번 문제 요거랑 거의 똑같이 또 출제가 됐었고요. 저희 정기자기학 커리큘럼은 총 9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비슷하게 또 출제가 됐었는데요. 전기에서 운동하고 있을 때 점전화가 작용받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인국공에서는 힘 대신 1로 출제가 되어졌고요. 1은 힘 곱하기 변이죠. 그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점에서 어느 점까지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점 위치 찍어갖고 디스턴스만 곱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다루고 접근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있나? 회로이론 문제네요. 회로이론에서는 뭐 보통 쉽게 출제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능동소자 하나에 수동소자 여러 개 달아가지고 그 수동소자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 흐르는 전류의 크기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번에 인천공항에서 출제된 문제는 뭐 자주 그렇게 출제하기도 하고요. 능동소자가 여러 개 있어서 각각의 노드에서 전달되는 전압 또는 전류의 크기를 잘 잡아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흐르는 전류를 찾도록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제 이거는 회로이론 커리큘럼에 있는 문제인데요. 공항에서 출제된 거는 뭐 예를 들자면은 이쪽에서 잡히는 Vx 노드 전압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다룰 줄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한국공항공사입니다. 25년도 상반기 출제 비중입니다. 보시면은 조금 그래도 요 상반기 때에는 전자기학이 출제되지가 않았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 공항은 전자기학 출제 안 된다더라. 그쵸? 회로이론이 전자회로랑 같이 풀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쉬운 문제들로 좀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태분원 빨리 처리하는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됐고요. 요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됐었는데 연두색으로 표현된 거 있죠? 요 연두색으로 표현된 게 저희 커리큘럼 내에서 이론이 됐든 문제풀이가 됐든 다 다뤘던 부분들이고 뒤에 가시면 하늘색으로 체크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예를 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제어공학 출제되니까 제어를 특별히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에서만 특별히 다룬 부분들, 그래서 커버가 된 부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 살짝 다시 한 번만 보고 가자면은 자동제어 특성 방정식은 수자원공사 커리큘럼에서는 즉 수자원공사 모의고사에서는 다뤘어요. 하지만 뭐 인천공항만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자원공사 걸 안 풀어보셨을 수 있으니 여기에다가 드래그는 뺐고요.
종합반 수강하시는 분들은 모의고사를 다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본인 수준에 맞는 모의고사를 다 풀어봐라 라고 말씀드려요. 다양한 문제들이 웬만하면 각 기업마다 겹치지 않도록 해서 다 출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 정말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이 영상을 이제 외부 준비생 분들도 지금 듣고 계실 거고, 그리고 수강생 분들도 듣고 계실 텐데, 수강생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의고사 다 풀어보셔라. 그게 전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실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전자기학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통신 공부하면서 하기 싫어하는 거 뭐가 나오냐면요, 확률 또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 랜덤 변수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통신 부분을 묶어서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일반적으로 대비하는 통신공학이다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이죠. 그리고 WDM을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이 광대역 전송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은 조금 더 정보통신기사 쪽에 가까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통신, 그 다음에 여기가 전자 내지 회로 정도였습니다. 절반씩 한다 그러면은 통신하고 전자 파트에서만 한 몇 문제? 35문제 정도가 나온 거고, 그 외에 회로나 아니면은 광 파트, 정보통신기사 파트는 한 8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트라인은 57점이었고요, 상반기 때에는. 그래서 유사하게 출제됐던 문제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예측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좋은 문제여서 따서 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 때에는 이거를 꼭 공부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출제됐던 문제들을 반영해서 모의고사를 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정답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은 문제거든요. 다른 건 다 안 풀 건데 이것만 간단하게 볼게요. 정답 뭔가요? 위상이 뒤집어지니까 BPSK라고 했다면 틀렸습니다. 정답은 DPSK예요. 이걸로 학생들이 오답률이 꽤나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얘랑 0, 1, 0, 0, 1인데 0하고 1하고 위상이 같죠? 그럼 의심했어야 됐었던 거가 되겠습니다. 뭔가 코드 처리가 돼 있구나. 위상 변조긴 한데 코드 처리돼 있구나 하고 바로 BPSK로 가주셨으면 됐었겠고요. DPSK 익스클루시브 노어든 익스클루시브 오어든 둘 중에 하나 처리하셔가지고 구해보시면은 01001이 다음과 같은 파형으로 나타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문제여서 우리가 반영한 문제고요. 뒤에 이제 또 유사하게 출제했던 것은 25년도 상반기 대비 모의고사 39번에서 OPMF에서 이득 구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이득하고 그 다음에 입력 저항의 크기까지 같이 푸는 문제로 출제를 했고요. 또 WDM 문제, WDM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걸로 간단하게 이번엔 출제가 됐었는데, 저희는 이제 WDM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접근해서 풀 수 있도록 또 출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예측이 가능했었고요. 회로이론 문제는 이런 능동소자들 중에서 여기가 종속적이죠. IX가 이렇게 흐른다 그랬을 때 그 크기에 종속되어져서 전압을 만들어주는 소자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출제된 바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5년도 상반기 대비 모의고사에서 예측해서 출제한 바 있었습니다. 문제의 유형이 가장 유사하게 나왔던 내용들로만 저희가 담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각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5년도 하반기 한국공항공사입니다. 커트라인 조금 높아졌어요. 63점 정도로 올라갔는데, 보시면은 자, 전자회로 문제가 6문제 정도로 줄어졌고요. 그리고 요 전자회로를 해석하고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고, 통신도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은 커트라인이 제가 넉넉하게 잡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 60점 정도에서 그쳐졌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놓칠 만한 것들, 정화 필터 이런 거 이해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고, 등화기 이런 거 그냥 넘어가고,
엔트로피 허프만 이런 거 넘어가는데 출제된다라고 제가 항상 짚어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통신 비중이 이렇게 크고 그거에 이어지는 게 전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무선에서 나왔었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스미스 차트가 이번에 출제가 됐다라는 게 조금 그래요. 우리 이제 스미스 차트 안 쓰잖아요. 무선 설비 기사에서도 스미스 차트 해석이 빠진 몇 년도에 빠졌죠? 22년도인가부터 스미스 차트 해석이 실기에서도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출제가 됐다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문제은행식의 문제를 이번 한국공항공사 25년도 하반기에 출제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이도는 그래서 26년도 상반기에는 다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이거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FM 변조지수 찾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25년도 하반기 대비로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봤을 거기 때문에 실전에 가셔서 FM 변조지수 마주쳤을 때에는 쉽게 풀어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변조 종류 맞추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변조 특성 그리고 아날로그 변조, 디지털 변조, 연속 변조, 펄스 변조 구분할 수 있어야겠는데 그런 것들도 접근해서 풀 수 있도록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정화 필터, 매치드 필터 관련해서도 출제됐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BJT를 그림을 주고 푸는 문제들보다 이렇게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BJT 전류 관련한 식으로 옳은 거 찾기 정도를 저는 예측 문제로 냈었고 요거보다 조금 더 쉽게 나왔었습니다. 문제의 어떤 헤비함이나 그런 정도가 25년도 하반기에는 요 정도에 그쳤다 보시면은 하반기는 이렇게 조금 문제가 짧아 보이고 상반기는 조금 뭔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 문제들이 담겨 있고 라는 느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국공 쳐봤는데 이랬어, 한국공 쳐봤는데 저랬어 라고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학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분석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년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난이도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강의를 만들고 문제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공부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전자기학 6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26년도 가니까 무슨 10문제나 나왔어? 그래서 합격 못했어. 그런 거는 여러분들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측해서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3-1번 한전 25년도 상반기입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바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밑에 제가 살짝 적어놨는데 25년도 하반기부터 전자와 통신 비중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원래 한국전력공사 ICT 직렬은 통신직을 뽑을 수 있게끔 정통기나 무설기 인정이 돼서 통신직이 좀 같이 지원을 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전산직도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24년도 하반기부터는 전자랑 통신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BJT 해석도 나오고 플립플롭 해석 문제도 나오고 그러더니 25년도 상반기에는 전산 문제가 코딩 문제 하나를 빼놓고 나서는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전자랑 통신에서 나온 겁니다. 정보통신법규는 정통기죠 또.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다 저희 커리큘럼으로도 커버 가능하게 출제가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측했던 문제들은 진수 바꾸는 문제, 그레이 코드로 이야기했었는데 8421 코드가 출제가 됐었고요. 커리큘럼 안에 다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논리회로 24년도 하반기부터 이 문제들이 많아지더니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하반기 모두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연산증폭기 해석해서 뭐 출력 전압을 찾든지 아니면은 뭐 이득을 찾든지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찾든지 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코딩 문제도 저희가 25년도 상반기 대비로 늘 코딩 문제 한 문제 정도는 나와 있었기 때문에 포문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라 그래서 포문을 넣었고 실제로 출제된 것도 VBA 코드에서 포문 해석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25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컴퓨터 영역이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커트라인이
43점, 높은 곳은 57점 정도로 좀 많이 낮았습니다. 15문제 중에서 4문제 정도를 제낀다 하더라도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고, 나의 문제를 만약에 제꼈다라고 했을 때에 나머지 문제들이 정말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5년도는 사실 저 커트라인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전공 점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NCS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조금 더 합격에 가름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겠습니다. 이때 당시 출제됐던 난이도는 이 정도. 싱크 함수 나이키스 대역폭으로 찾으면은 신호 없이 얼만큼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EFM으로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로 산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 계산하는 거, 싱크랑 렉트 관계를 이해하는 거, 이런 거 정도를 접근할 수 있었어야 됐었겠고요. 무선 통신으로 이 문제는 이제 저전력 통신을 찾는 문제였죠.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나왔던 거는 요 보기에는 없는데 저기 그 로라가 나왔었습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EEE 표준에서 랜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건 뭐 늘상 저희가 24년도 하반기, 즉 전자통신이 높아지는 비중이 높아지는 그 전에서도 출제가 되던 부분이니까 항상 유념해서 공부해 주시면 됐었겠고요. 그 다음에 부을 연산, 그리고 게이트랑 연계해서 보는 거, 드모르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것들 출제되었습니다. 한전 KDN 봅시다. 한전 KDN은요, 제가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면 전자 빠진 한국공과 유사하다 그랬어요.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전자기학, 안테나, 전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전자기학이 아닙니다. 전자기학은 진짜 전기를 우리가 식으로 적고 자기도 식으로 적어서 그 전하와의 관계라든지 뭐 전개가 뭐 이제 서로 여러 개가 존재했을 때 합해지는 전개 뭐 이런 거 구하는 걸 이제 전자기학이라고 보고, 우리 요거는 지금 다 무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선. 약간의 무선이 좀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전자 빠진 한국공하고 조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다. 이런 보안 관련된 문제를 저희가 커리큘럼 내에서 다룬 바 있었고, 메타버스 같은 거는 메타버스가 뭐냐 또는 뭐 디지털 트윈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요즘 어떤 전자산업 또는 4차 산업기술 산업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으셨으면은 답으로 내셨을 수 있었던 문제긴 한데 커리큘럼에서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다룹니다. 면접 컨설팅에서는 다룬 부분인데 그런 신기술이 또 출제가 하나가 됐어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통신 공부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난이도가 9급보다 살짝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트라인이 많이 낮았고요. 한전 KDN은 통신을 좀 어렵게 출제하기로 늘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늘 40점대에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문제 난이도 보시면은 요거 이제 변조도를 찾는 문제, AM 그래프 보고 찾는 거 또는 값을 주어주고도 찾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셨어야 됐었겠고, 저희가 25년도 당시에는 KDN 모의고사가 없었어요. 26년도 때는 제작할 예정인데 그래서 한국공항공사 24년도 모의고사에서는 동일한이 아니라 유사한 문제를 이렇게 또 구성했던 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대역에서 사용하는 안테나 찾기 이런 문제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페리티 요거 이제 정보통신기사에서 공부하시는 부분이죠. 페리티 검색률에서 오류 벡터 찾기, 뭐 신드롬 해석하기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력 밀도 스펙트럼 기반으로 해서 신호 전력색이 구하는 거, SN, 그 다음에 EB 오브 N학과의 관계 해석해서 접근해서 푸는 문제들 출제된 바 있습니다. 한국 수력원 자력입니다. 수력원 자력 같은 경우에는요, 이 출제의 난이도가 높냐 낮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높지만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다 공부한다 그러면은 정보통신기사를 넓게 회독하는 것이 합격하시는 데에 조금 더 저스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가 저희 커리큘럼을 통해서도 요만큼이 커버가 가능합니다라고 표시를 드렸지만 사실 정보통신기사를 더 꼼꼼하게 한 10개년 정도, 즉 한 30회차 정도를 계속 회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공부가 되셨을 거거든요.
만약에 한수원만 내가 타겟팅을 한다. 한수원이 정말 가고 싶은 회사다라고 한다면은 정통기를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주셨어야 됐었겠고요. 뭐 한수원을 완전히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준비하고자 한다 커리큘럼 상에서 그러면은 저희 커리큘럼으로도 충분히 또 함께 커버하면서 공부가 가능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커트라인 77점인데 NCS 비중이 높은 회사예요.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NCS 점수를 조금 더 넉넉하게 확보하시면은 점수 일정 이상 받으시고 합격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난이도는 IPv4와 IPv6를 비교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맞는 클래스를 분류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망형 토폴로지 계산하는 문제 출제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 이제 AM 변조에서 변조 지수 찾기 이런 문제들 정말 쉽잖아요. 그렇죠? 뭐 시노미 시스템 그 다음에 변조 파트 처음 공부한다 그래도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하반기 보시면은 뭐 마찬가지로 연두색 비중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쵸? 한 60% 정도가 우리가 색칠이 되어져 있고 요 발전 전력 계통 실무가 사실 진짜 실무해 보지 않으면 좀 답으로 내기가 어렵게 출제가 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또 커트라인이 70점 정도가 나오는데 채용 인원이 적고 그리고 한수원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조금 더 이 기업만 목표로 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이렇게 넓게 출제됐는데도 이렇게 넓게 출제돼서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커트라인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커리큘럼 내에서 출제됐던 문제들 난이도는 굉장히 쉬워요. 디지털 변조가 아닌 거 뭐 이런 거 찾는 게 나온다든지 베이스밴드 전송 옳고 그른 거 찾는 문제라든지 여기 나온 것처럼 슈퍼헤테로다인 문제 이런 건 어느 기업에서든지 출제되는 건데 여기선 조금 어렵게 물어봤고 훨씬 쉽게 출제됐습니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이제 10문제 정도가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련한 문제로 출제가 되어지고요. 나머지가 전공 문제, 그래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요거는 PDF를 아마 하나 줄 거예요. 채용 공고 올라올 때. 그거를 시험 3일 정도 앞두시고 나서 하루에 1회씩 해주고 가시면은 점수 확보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장애가 되지는 않으실 거고요. 나머지가 전부 저희가 커버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신 부분 그 다음에 일부 전자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이 OPMP 같은 거 해석하는 거, BJT에서 바이어스 해석 이런 게 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나 나오는 이 논리 회로 파트, 그래서 부울 대수 간소화하는 거 이런 거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나머지도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하반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수자원공사나 직무상식 문제 10문제 제외하고 나서는 광과 방송 파트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그 다음엔 계측이 나왔어요. 계측. 원래는 제어 파트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전통적으로. 근데 여기서 계측 문제를 내면서 무선 설비 기사를 취득해 봤다면 또는 전자과를 나왔다면 이 오실로스코프가 표현하는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정답으로 쉽게 체크를 할 수가 있었겠지만 아니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5문항 정도를 제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점수를 다른 데서 이제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이 서겠죠. 커트라인 비교해 보시면은 이때는 그래서 70점 초반 정도 나오시고요. 제어가 우리가 어느 예측 범위 정도 내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제어 대신에 계측이 나오면서 고점수가 좀 까여서요. 권역별로 60점에서 65점 사이의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문제들 보시면요. 슈퍼헤테로다인 문제 중간 주파수 찾기. 슈퍼헤테로다인은 어느 기업이든지 다 출제가 됩니다. 통신 공부하시면서 이런 것들 이제 편식하지 말고 잘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FM 변조지수 찾는 거 주파수 편의 개수 같이 하면서는 밴드위스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FM까지 제시가 되어지고 풀 수 있게 출제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달함수 같은 것들은 이렇게 블록선더 같은 게 주어지면은 계산해서 도출하는 정도로 쉽게 출제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이퀴스 선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해석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게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저희 모의고사에서 다뤄드리는 내용 정도로만 숙지하셔서 시험장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버려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지만 필기시험이 어느 정도 면접 점수에 함께 반영이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물론 커트라인 점수 받으시고도 우리 같이 합격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하지만 다다익선이죠. 맞추고 가면 좋으니까 간단하게라도 모의고사 통해서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뭐 이거 시모스 가지고 출력 노어랑 엔드 구분해가지고 찾는 거 y가 0이 되게끔 만들어줘라 라는 문제 출제되었었네요. 그 다음에 뭐 OPMF 해석 간단하게 또 풀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어야 됐었겠고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는 늘 어렵게 출제하기로 유명한 기업이었는데요. 사실 25년도는 시험이 쉬워졌거든요. 시험이 쉬워졌는데 커트라인은 낮아졌습니다. 희한하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광통신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 광통신은 디테일하게 내면 수험생들이 단순히 공부해서는 답으로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다 같이 점수를 까이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문제 난이도 자체는 작년이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중난도로 변경됐지만 커트라인 떨어졌는데 그런 이유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도로공사는 전통적으로 계산기를 지참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전년도 합격생이 출제에 같이 참여를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난이도를 보면서 이런 건 빼고 다른 부분 난이도를 올리자라는 식으로 이제 의견을 내서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고난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요. 뒤에 넘어가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OPMF 이득 처리하는 문제들 출제될 수 있겠고요. 출제될 수 있겠다가 아니라 출제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다 이렇게 가장 유사하게 출제됐던 문제들을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선통신 케이블 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 이것들을 어떤 것들이 전송대역 폭이 가장 넓고 가장 좁습니까를 순서대로 찾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시노미 시스템 파트가 출제가 되어졌는데 요거는 25년도 하반기가 아니라 24년도에 출제가 됐던 유형, 그러니까 24년도까지 출제되던 옳지 않은 것의 개수, 옳은 것의 개수 찾기 유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늘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점수를 많이 잃었었습니다. 근데 25년도에는 이런 유형이 없었어요. 24하까지 출제되던 모두 고르시오 유형이다. 기역부터 이응까지 정확하게 내가 이것이 맞는지 그른지 알지 못하면 답을 내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문제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난이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입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지역난방공사는 이제 지난방에 기술 관련한 문제가 또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제어가 같이 출제되고 나머지는 귀중 보시니까 회로랑 자기하기 좀 큽니다. 그래서 전자직인데 전기전자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통신도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제어가 들어가요. 사실 전기직이 여기 써도 요거를 점수를 잘 확보하시고 전기도 사실 학부 때 전자배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점수 확보한다 그러면은 전자직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근데 통신도 어차피 공항 정도를 가장 가고 싶은 기업으로 목표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 통신무선 전자의 회로 자기학을 준비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요만큼을 다 커버하고 가기 때문에 전기직보다 요만큼을 더 갖고 가십니다. 전자직이. 통신직이. 그쵸? 그래서 그 정도의 기조를 좀 유지해달라. 전자기가 어렵게 출제되지도 않습니다. 회로도 어렵게 출제 안 됐어요. 그래서 문제 같이 보시면은 통신도 정말 쉽게 출제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기직은 이 뭐야? 그러겠죠.
그리고 전자기학 같은 경우도 전기의 크기랑 방향 찾는 거 정말 이거 지금 딱 보시면은 그냥 패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닙니다. 정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자기학을 들어보고 안 들어보고가 이런 전자직 기업들, 통신전자직 기업들 지원하시는 데 있어서 시험 푸실 때 점수 확보의 폭이 조금씩 벌어집니다. 그래서 공부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회로 이론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저항과 그 다음에 전화번 있으면은 문제 해석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가 딱 가장 유사했던 회로 이론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 뭐 시노미 시스템도 간단하게 풀의 변환쌍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은 접근해서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자, 문제들을 저희가 모의고사나 커리큘럼 통해서 이렇게 1대1로 대응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뒤에 나오는 것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출제됐던 것들의 비중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전자직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지원하시기 좀 좋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네임밸류나 이런 것들이 다른 중앙공기업 대비해서는 조금 낮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으신데 방송기술직은 도로교통공단의 가장 꽃이 되는 직렬이에요. 그래서 수당도 좀 잘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근무 여건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 쪽을 좀 희망하신다 그러면 여기는 다 그 음성 라디오만 또 관리를 하거든요. 영상 아니고. 그래서 그런 라디오 쪽으로 해가지고 일해보고 싶다. 음향 엔지니어 이런 게 되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또 관심 갖고 지원해 보시면 하겠고요. 출제되는 것들이 전자회로 파트에서 BJT 해석이나 FET 해석,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 베이스 물어보는 것들 출제가 되고요. 회로 이론도 마찬가지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지금 이것만 해도 전체 출제 비중의 25문항이니까 50%죠. 그러고 나서 통신은 조금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물성 파트가 조금 출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 그냥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공항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지금 전자직이 들어가는 전자라는 직렬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다 여기 반도체 물성까지 출제가 됩니다. 같이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사회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 커리큘럼에서 체크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기사 수준에서 출제를 정말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마사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통기를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여러 번 회독하시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여주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드려요. 저희 커리큘럼에서 절반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FID랑 광섬유 이 정도는 같이 연두색으로 표시해 줄만 하겠네요. 이 정도는 커리큘럼 안에서 다뤘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금 디테일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패킷 스위칭 이런 것도 있겠고 MTTR은 정통기 공부하시면 바로 배우시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철도공사입니다. 저희 이제 모의고사도 운영을 했는데 저희 커리큘럼에서 다루는 전기 이론에서 이거를 다 커버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기통신은 전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철도 쪽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애초에 계시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 전기통신직은 전기가 어렵게 출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 보세요. 내가 통신직을 준비하면서 전자기 아까 회로 이론 들고 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거 들고 가고 통신을 공부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를 들고 가실 수 있습니다. 30문제거든요, 전체가. 그러면은 30문제 중에서 몇 문제 가져갈 수 있어요, 통신은? 4문제를 아예 다 틀린다. 이런 거는 이제 완전 전기잖아요. 다 틀린다. 그러면 26문제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전기로 공부하면요. 요거 가져가죠. 그 다음에 요거 가져갑니다. 몇 문제예요? 15에 19입니다. 전기는 19문제 가져갈 수 있게 출제가 되고
통신을 26문제 가져갈 수 있게 출제가 돼요. 그쵸? 늘상 이 비중은요, 통신이 크거나 같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24년도에 조금 헤비하게 나온 게 아니냐라고 출제가 됐을 때에도 회로랑 전자기학이 23문제, 그때는 25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통신이 풀 수 있는 게 그래서 24문제, 전기가 풀 수 있는 것도 24문제. 왜 그랬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통신 한 문제, 그 다음에 회로 12, 그 다음에 전자기학 12, 그 다음에 전력 숫자 맞나요? 12, 12, 24, 12, 11 정도 됐나 보다. 요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직도 요만큼, 통신직도 요만큼 가져갈 수 있게 출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에는 통신이 크거나 같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유불리 때문에 코레일 지원을 두려워하고 있으시다면 그런 거 절대 상관없다. 무조건 지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 통신인데 전기를 가기 싫어서 안 씁니다. 이런 거는 차라리 합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전기 통신이다 보니까 이 역사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열차에 들어가는 전기 말고 이 철도 시스템을 움직이는 전기를 관리를 전기통신직이 해요. 그래서 통신 업무를 배정을 받았다가도 전기로 배정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합니다. 이제 그게 싫다, 전기하기가 싫다 라고 하면은 안 쓰는 게 맞겠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시고 내가 철도를 희망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겁이 나서 못 쓴다,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커트라인 확인하시고요. KBS입니다. 커트라인이 2에서 2.5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논술 문제 이제 조금 서술해라라고 출제되는 거랑 포함해서 4개의 대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 꼬리 문제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합격하신 수강생 분들이 여기 이제 뭐 몇 개를 맞췄다 이런 것들은 점수화돼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자면은 그 중에서 대문제를 2개 내지 2.5개 정도 풀었을 때 합격했다라고 보시면 됐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KBS나 이럴수록 커트라인이 조금 더 낮게 잡혀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보시면은 그 정도를 저희가 주관하는 커리큘럼에서 거의 다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코딩 이런 것들은 코딩을 내가 알고 있으면 접근하면 되시겠고 아니라면은 당연히 버리시는 게 되겠죠. 그랬을 때 방송 관련해서 이런 미래 미디어 만들 때 구축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고려해봐라, 이런 것들을 한 가지 주제를 골라서 이제 답변하는 형태로 출제가 됐었고, 나머지 이제 주관식으로 풀어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전자, 통신, 무선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쵸?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생소해서 와 이거 완전 방송이네 싶은 거 안 보이시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 기술직이 굉장히 멀어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통신전자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부산교통공사 출제 범위인데 연두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지엽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말 꼼꼼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보통신기사에서 나왔던 보기들 중에 지엽적으로 나온 보기들이 부산교통공사에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른 교통공사들은 정통기보다는 순수통신이나 전자를 공부하시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시겠는데 부교공 특수로 정통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주시면서 커리큘럼 즉 순수통신, 순수전자까지 같이 봐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교통공사 출제됐던 비중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CBTC가 이제 열차 운행과 관련된 무선입니다. 그리고 LTR 같은 것도 이제 인천교통공사를 포함해서 열차 무선 기술로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통신공학을 공부한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죠. 조금 관심 갖고 있었으면 정답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 제외하자면은 뭐 도플러라든지 페이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특이한 것이요, 전자기학이 출제가 됐어요. 3문제 정도. 근데 정말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정말 쉽게. 전자기학 회로 비중 어때요? 통신직인데 출제되고요. 9문제 나옵니다. 9문제. 인교공통신 통신만 보면 된다라는 또 찌라시 아닌 찌라시를 여기저기서 많이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도 해야 되고요. 전자도 해야 되고 전자기학도 해야 되고요. 인천교통공사는 전자직이 있죠. 전자직은 회로와 전자 그리고 통신 아주 조금 이런 식으로 비중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커트라인 150점이었어요. 즉 전공으로 치자면은 75점 정도 맞아주셔야 되는 난이도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가철도공단인데요. 보시면은 2줄 넘어가는 게 뭐 통신은 출제되는 범위가 늘 많으니까 어느 기업이든지 그렇다 치는데 광통신이 들어갑니다. 광통신에서 좀 디테일하게 출제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점수를 다 까먹습니다. 수강생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또 거의 다 잘 맞출 수 있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63점 정도가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대신에 넓고 얕게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는 사실 통신은 없는 것 같아요. 통신은 깊으면 깊을수록 좀 끝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기업이든지 이 정도는 준비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깊이로 넓게 공부를 해주시면은 순수 통신 파트에서 정통기를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순수 통신으로 커버가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설명이 빠졌네. 24년도고 이건 이제 25년도 하반기네요. 마찬가지로 광통신이 이 정도가 출제가 되어졌는데 24년도보다는 비중이 좀 줄었죠. 그리고 나머지가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커트라인 비슷하게 잡히죠. 그래도 아마 여기 광통신 8문제 여기 13문제 여기가 조금 더 있으니까 조금 더 낮고 여기가 조금 더 적으니까 조금 점수가 올라갔다. 난이도는 24년도나 25년도나 비슷했었습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교통공사 23년도 하반기, 그 다음에 24년도 하반기. 이게 24년도 1월에서 2월 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년도 하반기가 25월 채용이었 25년 25년 1월에서 2월 사이 채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25년도 하반기 서울교통공사 채용도 26년도 1월에 있겠죠. 출제되는 범위는 지금 보시면은 통신, 그 다음에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 그 다음에 무선, 보시면 전자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로 이론, 그 다음에 논리식, 순차회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논리식, 순차회로, 다이오드, 제너. 이전에는 요거 파트에 플러스 OP앰프, BJT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직 준비하시지만 인천교통공사처럼 회로와 전자를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지. 무슨 통신직인데 이번에 전자 나왔어. 1년에 한 번밖에 안 뽑는데 그래서 망했어.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도록 출제된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여지를 계속 남겨두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물론 비중은 통신과 무선이 항상 높게 출제가 되었으니까 거기를 메인으로 잡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대충 넘겨짚어서 통신만 공부하겠다. 지금 목표하시는 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부하셔야겠죠? 솔직히 과목을 모두 다 완벽하게 공부하려면 너무 할 게 많습니다. 저희 빡클래스 커리큘럼에서는 그 많은 과목 내에서 전략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출제 경향을 심층 분석해서 컨텐츠를 최신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를 저희와 함께 준비하실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커리큘럼 상세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신직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 빛나는 한 해,
이루는 한 해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